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 동두천, 양주, 연천, 을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가 당선되면서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 당선인은 그동안 더 큰 지역 발전을 이뤄 3대가 행복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김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후보와 3선 도전에 나선 현역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가 맞붙었던 동두천, 양주, 연천, 을 선거구. 유권자들의 선택은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남 후보를 5,800여 표 차로 앞서며 최종 득표율 53.7%로 당선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고 그리고 청장년층들에게 어떤 기회의 공정을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주는 그런 3대가 행복한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앞장서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그런 약속을 정부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두천에 가칭 제3 롯데월드를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테마파크가 생긴 뒤 관광객이 늘어난 경기도 용인처럼 경기 북부에도 테마파크를 만들어 방문객을 유입하겠다는 겁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연천에는 뎁사리 공원을 중심으로 국가정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접경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례 입학 전형을 만들어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체 22개 분야 110여 개 공약을 제시했던 김 당선인. 절반이 넘는 득표율로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들을 위해 이제는 발로 뛰며 공약을 지켜나갈 차례입니다. 그래도 김성원은 믿는다. 또 김성원 또 한번 제대로 한번 일해봐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지역 발전과 또 대한민국 발전에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인 김민선, 정재원 선수가 양주를 찾아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양주 유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두 선수의 토크 콘서트가 빙상 꿈나무들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양주시 체육회 주최로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양주 유치와 동계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빙상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높이고 그다음에 그 어린 선수들에게 어떤 그 필요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 스케이트장 그 유치의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날 두 선수는 스케이트를 시작한 계기와 청소년 시기, 국가대표 생활과 후배 선수들을 위한 조언 등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왜 국제 스케이트장이 양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2번씩 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정말 꿈 하나만 보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다른 먼 지역에 새로 국제 스케이트장이 생긴다라고 하면 정말 총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 같고, 이동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훈련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요. 기존의 태릉 스케이트장 가까운 양주시에 스케이트장이 생겨야 후배 선수들도 학업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힘든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며 이번 기회에 꿈을 더 키우게 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스케이트 탄 지는 2년 반 정도 됐고 그 실제로 눈앞에서는 딱 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설레요. 민선이 언니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총선이 끝난 뒤 여소야대 구조가 이어지면서 연초 정부가 발표했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들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30년 이상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 충족해서 6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하자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온 주민들은 부동산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 상황에서도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총선 후보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들고 나와 선거가 끝나면 속도가 붙을 것처럼 표심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법률 개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22대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노드 특별법과 또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국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와 추가 완화 필요성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초안법을 도입했던 민주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전히 폐지 법안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안법 개선 등 다각적인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야당을 좀 설득하고 이 국민들의 협조를 좀 구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 정부에서 노력들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과 분담금 상승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장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를 통합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공약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박항산 서울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제22대 총선의 수도권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메가서울 추진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항산 의원은 수도권 전체 의석의 84%가 야권의 승리로 끝난 것에 수도권 메가시티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엄중한 평가가 담겼다며 현실적으로 메가서울 추진 동력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완전히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수십 년의 논의가 필요한 행정구역 개편을 몇 개월 선거용 여론몰이로 만든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가 부평 옛 미군기지인 캠프마켓에 대한 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시는 지난 13일 2024 캠프마켓 시민참여단 대토론회를 열고 캠프마켓을 생태습지와 도시숲, 역사문화와 시민문화마당, 도시공원 등 5개의 공간축으로 나눠 공원으로 만드는 마스터플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생태습지에는 맹꽁이 서식처를 관찰할 수 있는 데크와 에코 광장 등을, 도시숲에는 피크닉장과 숲체험교실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역사문화공간에는 조병창 특화시설과 캠프마켓 기록관, 인천식물원 등을 포함했습니다. 시민문화마당에는 복합문화공간과 캠프마켓 전망대, 메모리얼 수경시설 등을 조성하며 도시공원에는 철길 정원과 캠프마켓 숲길, 문화복합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는 다만 이번 초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다음 달 중으로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가격이 서울은 보합, 경기와 인천은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이 0.11%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단지별 상승과 하락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도는 안양과 파주 위주로 0.19% 하락했고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에서 하락했지만 부평구와 서구 등에서 상승하며 하락폭이 0.1%에서 0.06%로 축소됐습니다. 인천 지역 전셋값이 1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4월 2주 인천 지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7% 상승했는데요. 이는 서울 경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인 0.03%보다 5배 이상 높은 상승률입니다. 인천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 2월 1주 0.08% 오른 것을 시작으로 2월과 3월 내내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첫째 주 0.15%, 둘째 주 0.17%로 꾸준히 전셋값이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1.8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연수구 1.77%, 서구 1.69%, 미추홀구 1.49%, 남동구 1.1% 순이었습니다. 계양구는 0.42% 상승했습니다. 한편 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보합에서 0.02% 상승했습니다. 한강 수상버스인 리버버스가 10월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에 투입될 선박 8대가 건조 작업에 들어갔다며 9월 말 완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개 선착장은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도 진행됩니다. 요금은 3,000원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0회를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할 신규 공중보건의사 36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17명, 치과 10명, 한의과 9명 등입니다. 이들은 의료 취약지의 건강 지킴이로 15일부터 3년간 복무하며 지역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백령병원에는 전문의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강화와 옹진군에는 각각 11명과 17명이 배치됐습니다. 이번 배치로 인천에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77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4명 부족한 상황이며 시는 인력 조정과 순회 진료를 통해 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지 주요 여행사 대상 팸투어 등 적극적인 해외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아시아나항공 협력 대만 주요 8개 여행사와 공동으로 대만의 하계 여행 성수기에 대비해 여름 테마의 다양한 경기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5월부터 대만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공사는 타이베이에 있는 경기관광 홍보사무소를 통해 3월부터 아시아나 타이베이 지점 및 8개 주요 여행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4일까지 주요 여행사 7개사와 매체 6개사를 초청해 경기도의 신규 관광자원에 대한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안전신고 포상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시는 올해 반기별 우수신고자 20명과 다수신고자 57명 등 77명을 선정해 최대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 분야는 계절별 집중신고와 도로시설물 파손 고장, 건설 공사장 위험과 대기 수질 오염, 소방안전과 기타 안전, 환경요인 등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 또는 불법 광고물, 쓰레기 등 단순 생활 불편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단이 출범했습니다. 사업단은 오늘 11월까지 도내 청년들의 지역활동 지원과 청년 활동과 양성을 위해 청년 공동체 25개 팀을 운영하는데요. 경기도 청년 공동체 사업은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5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1월 공개 모집,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25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